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차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미국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쪽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협정 하나를 발효를 했습니다. 북미 지역 신자유 무역 협정.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시겠지만요, 심플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배터리가요, 자국 내 생산 75% 비중이 안 되면 관세를 때립니다. 관세를 때리는데요, 5년 해줬는데 벌써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SK 이노베이션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 여기는 GM하고 손을 잡았죠. 여기는 포드하고 손을 잡았죠. 지금 SDI만 남아 있습니다. 삼성 SDI만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리비안이랑 픽업 전기차 하는 회사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푸조, 시트로엔,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인데요, 세계 4위 회사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손잡고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가 성장할 때는 국내 3사가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은 미국 내에 진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공세가 심각합니다. 그죠? 배터리 쪽에서. CATL은 세계 1위고, 그죠? BYD는 세계 4위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세가 센데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는 포인트는요, 자, 미국 USMCA 체제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하이니켈입니다. 하이니켈 쪽이 아직 중국 회사들이 좀 뒤쳐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덴드라이트 같은 이런 현상들을 막으려면 굉장히 기초 기술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고요. 지금 하이니켈 비중이 세계 시장에서 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가면요 80%를 넘었어요. 그럼 그때 중국 회사들도 따라오겠지만 아무래도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국내 3사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제 LFP 배터리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회사는 10%대 마진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10%대 OP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회사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를 제외하면 자동차,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하이니켈이나 미국 현지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나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할 겁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려 아연하고 손잡고 원재료 정제 이런 쪽을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돼요.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삼원계 자체에서도 계속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의 어떤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작년에 설명한 건데요, 4680이 뭐냐면요, 지름이 46mm고요 그리고 높이가 80mm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요, 에너지 밀도가 5배 높아집니다. 기존보다. 그리고 출력이 6배가 올라갑니다. 주행거리는 16%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실제로 나오면요, 논 테슬라 진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앨런 머스크 형이 뻥친 거죠. 그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게 테슬라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에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재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회사가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증되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18650 배터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트북용 PC용 배터리입니다. 노트북 PC용 배터리인데요, 이게 우리 집에서 쓰는 AA 있죠. AA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높이만 좀 높아요.
높이만 좀 높은 건데 이걸 썼는데요. 지금은 2170을 쓰고 있습니다. 2170. 좀 더 이제 부피를 좀 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4680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4680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이런 어마무시한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테슬라는 템리스랑 건식 공정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아마 국내 회사가 하는 거는 이렇게 템리스랑 건식 공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4680 배터리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앨런 머스크의 생각대로 내재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폭스바겐도 초창기 어떤 이야기했던 내재화 방향보다는 굉장히 톤이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국내 셀 3대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이죠. 일단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분사 안 됐으니까 그죠. LG 화학이 있고 그리고 삼성 SDI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국내 3사입니다. 타입은 이거는 이제 파우치 타입이죠. 파우치 타입이고 그리고 각형입니다. 그죠? 각형. 이제 원통형도 일부 하고 있죠. 원통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타입이고요. 자, LG 화학도 원통형을 하고 있죠. 원통형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이 대응 가능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SDI, LG 화학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에 그죠? 세 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분사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부문이 분사 결정이 됐죠. 그죠?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퓨어한 밸류로 보면 배터리 쪽 가장 비중이 높은 80% 이상이 배터리 비중인 SDI가 분사 이슈도 없고 굉장히 심플한 상황입니다. 그죠? 시가총액으로 한번 볼까요? LG 화학이 지금 57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 57조 정도 되고요. SK 이노베이션이 2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SDI가 53조 정도 되네요. 그죠? 매출은 이쪽이 훨씬 많지만 시가총액은 최근에 많이 근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면 뭐 또 100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100조 이야기 나오는데 좀 그러면 안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리콜 이슈가 나옵니다. 조단위 배상금 계속 나오죠. 조단위 배상. 현대차 코나 EV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GM 리콜 조단위 나왔고요. ESS도 몇천억 단위 또 리콜 이슈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제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랐는데요.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투자에 보수적이었다는 건요.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굉장히 밀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 쪽 투자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리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SKIET의 분리막을 써서 코나 EV 쪽에서도 화제가 없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배터리가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LG화학도 똑같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LG화학은요, 배터리가 빠지더라도 CNT 있죠. CNT 쪽이 또 배터리 쪽에서 소재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양극재도 내재화 많이 합니다. 세계 한 3위 수준이에요. 그리고 CNT는 세계 1위로 곧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빠져도 얘는 좀 버틸 수 있는 밸류의 룸이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순수한 진짜 정유하고 석유화학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친환경 시대에 맞지 않는 오히려 관세를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요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T의 신이 보는 최고의 토픽 종목은요, SDI입니다. SDI. 가장 지금은 편안하게 굳이 셀을 사시겠다 그러면 SDI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재 회사들이 너무 밸류가 좀 과다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 업체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것밖에 없겠죠. 그죠? 투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스텔란티스하고 리비안 같은 이런 것들도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20년 기준으로 매출이 11.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은요, 지금 전망치가 최근에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4.5조 매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한 53조 정도 시총되는 상황이고요. 전지 매출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 80에서 한 85%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자재료입니다. 전자재료. OLED 재료, 뭐 CMP 슬러리, 뭐 이런 것들이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SDI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분할 이슈가 전혀 없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진출, 스텔란티스하고 리비안이라는 픽업 전기 트럭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혹은 장기 공급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 열려있죠. 4680.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양극재 쪽인 것 같아요. 결국 양극재 쪽인데요. 에코프로 BM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있는데요. 피오하게 보면요, 에코프로 BM은 100% 양극재 회사입니다. 분할했거든요. 그리고 LNF도 100% 양극재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한 51% 정도가 이제 이 관련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22%가 양극재 비중입니다. 원래는 음극재 하다가 양극재로 간 거죠.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단연 앞서 있습니다. 하이 니켈 쪽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SDI하고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수직 결합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재사용 이런 것들도 다 결사가 되어 있고요. NCA 8 플러스 여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는 약간 LG 쪽 계열 느낌이 나는 회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하고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요. SDI 쪽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SDI, 삼성 SDI 쪽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SDI하고 LG화학 다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 쪽하고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여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아직 모르겠고요. 사실 2차전지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뭔가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든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은 언제든 조정이 조금 나오거나 하면 충분히 더 볼만하다. 당장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게 뭐 답변 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굉장히 댓글을 잘 써주셨어요. 반도체 쪽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강대현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2018년 반도체 섹터 초급락 사이클하고 지금은 다르다.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 한 9가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때 슈퍼사이클 끝나는 시점하고 다르다. 지금은 사이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슈퍼사이클은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저의 예측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인텔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텔이 신규 CPU를 계속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인텔을 원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그걸 반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